안녕하세요, 모아이입니다. 오늘은 최서영 작가의 어른의 품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품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품이 있는 어른이라고 하면 뭔가 근엄하고 완벽한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품위는 달라요. 이 책은 거창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어른의 세상에서 어떻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신에게 너무 박하게 굴었던 날들을 후회하는 분들,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싶은 분들,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분명히 와닿을 거예요. 1장의 제목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입니다. 작가는 이런 말로 시작해요. 나쁜 어른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심겨 있다.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경험했다고 경솔해지는 순간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난다. 어른이 됐다고, 이제 다 알겠다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단단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걷기로 합니다.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해도 조금 헤매도 괜찮다고요.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태도, 그게 타고난 재능보다 훨씬 더 소중한 능력일 수 있다고 말해요. 가끔은 바다에서처럼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해요. 내일을 내려놓고 지금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요. 당장 굶더라도 앉은 자리가 너무 아름다우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던 그 시절의 마음이 다시 돌아와주면 좋겠다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멈추게 됐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능력이나 기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누릴 줄 알았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 문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모두 어딘가엔 금이가 있다. 누군가는 그걸 감추고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메우며 살아간다고. 작가는 오늘도 금이 간 자신을 끌어안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완전함을 결점이 아니라 나만의 문의이자 이야기로 남기기 위해서요. 또 이런 말도 해요.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안할 때 그 도망칠 구석을 그럴듯한 관심사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나를 굳건하게 세우고 싶다고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뭔가 중요한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걸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마음. 저도 그런 순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특히 좋았어요. 최악이어도 괜찮다는 건 최악을 상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불안은 끝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확신. 좀 추락하면 어때요? 그래도 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참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1장에서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을 하나 소개할게요. 깊이 있게 산다는 건 결국 결과보다 과정을 더 오래 붙잡는 태도일 것이다. 지금 이 행위가 내 안에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를 묻는 일. 천천히 밥을 짓는 일처럼,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일처럼.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과정을 감내하는 일. 그게 진짜 깊이 있는 삶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2장은 기록은 나를 나로 기억해준다입니다. 작가는 무조건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마음의 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고 해요. 피하는 것이 무조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것, 시간이 지나야 가벼워지는 짐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요. 몰아붙이지 않고 때로는 느슨하게 자신을 다루는 것. 그것도 충분히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쉬는 것도 감각이라고 말해요. 지쳐 나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일찍 나를 쉬게 하는 일. 그 감각을 무시한 채 앞으로만 나아가면 결국 나만 흐려진다고요.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내 선택으로 멈췄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작가가 생각하는 진짜 휴식의 방식이래요. 콘텐츠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짧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손끝에 넘치면서 긴 글을 집중해서 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책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소수의 취미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그럴수록 작가는 더 자주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타인의 세계에 천천히 들어가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방식이라고요. 그렇게 식견을 넓혀간다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반성이 많이 됐어요.
저도 요즘 짧은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또 스위스의 한 호수 근처에 머물렀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바쁘고 분주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던 작가가 창문 너머 보이는 호수, 매일 같은 자리에 흐르는 물과 빛을 바라보며 비로소 멈추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감각에 귀 기울이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말해준다. 누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끌리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일.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고르는데 망설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일.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더 나다워진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쉽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작가의 오랜 지론이에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로 이 장을 마무리해요. 말은 결국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꼭 예쁘지 않더라도 안에 담기는 진심만큼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제는 내 말이 벽이 아닌 다리가 되기를, 경계가 아닌 초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3장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삶의 무게가 있다입니다. 작가는 효율의 시대에 느림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모든 걸 빠르게 해치워야만 한다고 믿고 살다가 정작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공허할 때가 많았다고요. 오래 걸려 완성된 것, 정성을 담아 내놓은 것, 효율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들. 그것들이야말로 삶을 채우는 가장 사치스러운 경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숙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해요. 성숙은 완성을 향해 가는 일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어떤 때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용기이고 어떤 때는 멈춰 서는 것이 성장하는 방법이라고요. 삶의 정답이 어딘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는 말이 참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됐어요. 애써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관계가 따라왔고 눈치 보지 않으니 누굴 만나도 불편할 게 없었다고요. 마음을 건넨 뒤에도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이 줄었다고요. 물론 여전히 뾰족한 사람에게 찔려 아프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 감정조차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아픈 상처도 흐르게 두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요. 관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을 다 쓰고 그 이후는 흘러가게 두는 것뿐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는 말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싶어서요. 마지막 4장의 제목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며 살아가고 싶다입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무기력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껴졌다면 그곳은 당신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말고 당장 허리를 곧게 편 다음 입꼬리도 씩 올려보라고요. 그러면 내일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아니, 내일이 그대로더라도 오늘의 내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나의 자리를 찾아보면 된다고요. 이 말이 참 따뜻했어요. 다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부터 달라지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작가도 여전히 한계에 자주 부딪힌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세상에 멋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가시밭길을 선택한 걸까 한탄하기도 하고 너무 싫은 날엔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다가 하루가 다 가버릴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떠올리는 말이 있대요. 좋아하니까요. 단순하지만 묵직한 한마디. 일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삶 전체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요. 왜 이걸 하냐고 묻는다면 결국 이 말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위기가 오면 누구나 흔들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흔들리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고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을 선택하는 건 온전히 나의 몫이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지키는 힘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다는 말. 이 문장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어른의 품위는 대단한 어른이 되라는 책이 아니에요.
금이 가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지쳐도 괜찮다고. 불완전한 채로도 충분히 품위 있게 살 수 있다고.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말자고 조용히 건네는 책이에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던 날들이 있었던 분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싶은 분들,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듣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마음에 남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아이였습니다.